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니까? 챌린지 스토리 일요일 시리즈 학업 코드와 재능 타입입니다. 내 아이의 ADHD에 맞는 재능 타입은 무엇일까요? 어떤 주의력이 내 아이에게 딱 맞는 잠재 능력을 키우는 방법일까요? ADHD는 경쟁시대 성공 출세의 생존 전략 MBTI일까요? 내 아이에게 딱 맞는 학업 코드와 재능 타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의 학업 코드에 맞는 재능 타입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은 무슨 학업 코드와 어떤 재능 타입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어떤 ADHD와 MBTI의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잠재 능력의 평가 기준에 딱 맞는 선천 재능은 무엇일까요? 재능을 키우기 위해 어떤 잠재 능력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까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경쟁시대에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모는 어떤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아이에게 딱 맞는 학업 코드와 재능 타입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ADHD의 잠재 능력 5가지. 첫째, 주의력은 관심과 호기심의 집중력으로 감각 단계입니다. 둘째, 관찰력은 연구와 탐구심의 몰입력으로 지각 단계입니다. 셋째, 기억력은 인식과 암기의 이해력으로 표상 단계입니다. 넷째, 사고력은 추리와 유추의 논리력으로 이성 단계입니다. 다섯째, 상상력은 직관과 통찰의 창의력으로 초월 단계입니다. ADHD의 잠재력은 타고난 선천 재능의 학업 코드에 맞는 재능 타입입니다. 주의력 평가 기준. 주의력의 범위는 한순간에 정확하고 또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의 수로 1초 동안 글자는 5개 내외, 숫자는 6개 내외, 도형은 서너 개입니다. 주의력의 안정성은 일정한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특정 대상이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집중 시간입니다. 주의력의 분배는 여러가지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각각의 활동에 적절히 주의를 분배하는 공감각 활동입니다. 주의력의 이동은 목적에 맞게 어떤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주의력을 옮겨가는 능력입니다. 의식주의법. 특정 활동에 대한 흥미를 높여줍니다. 내 생활에 계획을 세워줍니다. 불필요한 방해 요소를 제거해 줍니다. 마음에 두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멍청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물이든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만 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주의력입니다. 촉각 자극하기. 눈을 감고 만져봐. 어떤 느낌인지 설명해봐.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만져보고 말해봐. 주머니 속에 구슬이 몇 개 있지? 눈을 감고 느껴보고 이게 뭔지 맞춰봐. 스무고개 놀이하듯 힌트를 주어가며 질문하면 재미있습니다. 손으로 단추를 잠그거나 구슬을 꿰거나 전화를 걸어보게 합니다. 악수하기, 포옹하기, 쓰다듬기, 부딪히기, 기대기, 미치기, 만지기 등 손과 몸으로 느끼는 행동은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후각 자극하기. 지금 무슨 냄새가 나지? 이게 뭔지 냄새로 알아맞혀봐. 이 과자에서 어떤 냄새가 나니? 생선 가게가 어딘지 냄새로 알아볼래? 지금 엄마가 만드는 음식이 뭔지 냄새로 말해봐. 아빠가 무엇을 드시고 오셨는지 냄새로 알아볼까? 이건 무엇을 담았던 그릇인지 냄새로 맞춰봐. 꽃에 싼 종이에는 무슨 냄새가 날까? 기저귀에는 무슨 냄새가 날까? 무의식주의법. 상대적으로 강렬한 자극에 반응합니다. 갑작스런 변화로 인한 자극에 반응합니다. 지속적인 변화로 인한 자극에 반응합니다. 무의식 주의력을 높이려면 평소 새로운 사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자세히 관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적 없는 의식의 집중이 무의식주의법입니다. 무의식주의법은 주로 신기하고 강렬한 자극에서 비롯됩니다. 평소 신문, 잡지, 서적을 대충 훑어보기로 연습합니다. 무의식주의법은 잠재의식에 기억되어 있다가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반응합니다. 미각 자극하기. 달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인공 조미료 때문에 자연식품의 고유한 맛에 둔감해져 편식을 합니다. 이 빵은 어떤 것들로 만들었을까? 이 과자는 무엇을 넣어 만들었을까? 이 주스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 찌개 간이 맞는지 좀 봐줄래? 이 샐러드에 들어간 것은 어떤 것들일까? 음식을 먹을 때는 맛이 어떤지, 향이 어떤지, 어떤 음식의 맛과 비슷한지, 입에서의 느낌이 어떤지 등을 질문해 봅니다. 각 음식의 재료가 어디서 나고 어떻게 요리하는지 자주 설명해 줍니다. 청각 자극하기. 눈을 감으면 청각이나 촉각이 예민해집니다.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니? 그 소리는 어디에서 나며 어떤 느낌이 드니? 눈을 감고 빗소리를 들어보자. 무슨 소리 같니? 아이와 엄마가 번갈아가며 장면을 연상한 것을 말합니다. 엄마는 콩 볶는 소리 같아. 콩이 프라이팬에서 탁타닥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여. 넌 어떤 장면이 보이니? 이 빗소리는 어떤 악기 소리 같니? 이 빗소리를 들으니 무슨 노래가 떠오르니? 무슨 노래인지 불러볼래? 이 노래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니? 색깔, 모양, 사람, 냄새, 느낌, 맛, 동작 등을 떠올려 보게 합니다. 수식어 대신 어성어, 어태어로 말놀이 하기도 해봅니다. 핵심 주의법.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책 안에 있는 글자가 떠다닐 때까지 읽어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은 한번 보고 흘려보내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장은 관심을 충분히 기울입니다. 핵심 주의법을 사용하면 사물의 핵심과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핵심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사물을 인식할 때 중요한 부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핵심 주의법입니다. 핵심 주의력은 독서를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핵심 단어에 대한 집중 훈련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각 자극하기. 액세서리는 차용할 곳을 바꾸면 어떨지 물어봅니다. 이 귀걸이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머리핀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브로치는 어디에 붙이면 좋을까? 이 꽃을 어디에 달면 좋을까? 이 단풍잎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예술작품은 이해시키기보다 먼저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니?
저 작품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니? 원화가 좋으나 대신 미술 전시회나 화집을 이용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감입니다. 무료 상담을 환영합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